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할 때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 순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스텝 1, 지목 판정 단계에서 기타 토지임이 확인되었다면 스텝 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기타 토지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양도하는 기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토지라면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양도하는 기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라 하면 스텝 3 사용기준, 스텝 4 지역기준, 스텝 5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검토해 보아야 하고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한 기간이 기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텝 1 기타 토지의 판정에 대한 내용과 스텝 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기타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지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속토지, 별장 부속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속토지, 별장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토지 중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어떤 토지를 제외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또는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도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도 제외하는데요. 이를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토지에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및 별장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기타 토지라 하는데 이들 토지를 제외하는 이유는 이들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기타 토지에서 다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면제되는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결과값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곧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익 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즉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를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지금 보시는 영상 오른쪽 위에 해당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양도하는 기타 토지가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게 된다면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는 먼저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그 밖의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토지도 있습니다. 이 중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그리고 나 사업인정고시일이 2021년 5월 3일 이전인 토지는 그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사업 인정 고시일이 2021년 5월 4일 이후인 토지는 그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 인정 고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취득 시기의 제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법상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익사업법상 사업 목적에서 제외된 토지를 잔여지 매수 청구에 의해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법상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대 내가 가진 토지는 이만큼 있는데 이 중 일부만 공익사업으로 편입이 되고 남은 일부의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 잔여지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토지뿐만 아니라 잔여지 매수 청구에 의해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사업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 인정 고시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취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입니다. 앞에서 봤던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든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되든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인정 고시가 된 지역 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3번이 결론입니다. 즉, 사업 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기만 하면 그 토지의 취득 시기에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라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업 인정 고시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라 한다면 먼저 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5월 3일 이전에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그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밑에 건 다에 대한 내용이죠. 2021년 5월 4일 이후에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또는 5년 이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기타 토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텝 3 사용기준, 스텝 4 지역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